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학년도 화학2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어떤 전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는 전극과 분리막,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 외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물을 공급하는 건 연료전지에 해당하고 그중에 수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에 해당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이번은 온도 T에서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 그리고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기억번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A에서 B로 가면서 엔탈피가 낮아지고 있죠.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물었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이 차이에 해당하는 게 활성화 에너지인 거죠. A-B로 정리가 되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지금 역반응을 진행하려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차이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A-C 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B-C라고 했으니까요.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그림은 CU, I2, C 흑연에 대해서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번 가가 채심 입방 구조냐라고 물어봤는데 꼭지점에 들어간 상태에서 채심은 정육면체의 중심에 입자가 위치해야 돼요. 지금 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채심이 아니라 면심 입방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I2는 분자 결정이다. I2가 분자인 거고요. 분자들이 모여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분자 결정에 해당합니다.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흑연은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원자 결정, 공유 결정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석영 등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예외적인 물질로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4번 문제 보시면 몇 가지 수화물에 대해서 기준 끓는 점을 원소 X의 족과 주기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A부터 D가 이렇게 네 가지 물질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정보를 많이 줬네요. 지금 주기하고 족을 명확히 명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이 되죠. A는 2주기의 14족인 거니까 탄소가 들어가면서 CH4에 해당하는 거고요. C의 경우에는 2주기의 16족인 거니까 H2O, 2주기 17족 D는 HF가 되는 거고 B가 여기에 있었네요. 3주기의 14족인 거니까 SI가 들어가면서 SiH4 형태가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고 주지 않아도 주기와 족을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기억번 액체 상태에서 D가 수소 결합을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HF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FON과 결합한 수소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D와 C 그리고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자리가 암모니아 자리죠. NH3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B가 A보다 기준 끓는 점이 높은 주된 이유가 쌍극자 쌍짜임 때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B하고 A의 경우에는 둘 다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무극성 분자예요. 분산력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쌍극자 쌍짜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의 끓는 점 차이는 분산력 때문이다라고 해야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 C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C와 B를 비교했을 때 끓는 점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분자 간 힘이 큰 상황에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C에서가 B에서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큰 겁니다. 디귿 맞는 보기.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일레이템에서 N2와 O2가 반응해서 NO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압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반응 엔탈피도 명시되어 있네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요. 흡열 반응은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되는 거죠.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이 엔탈피가 더 높은 겁니다.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작은 거니까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NO의 생성 엔탈피가 91kJ/몰이냐라고 물어봤는데 NO의 생성 엔탈피는 이렇게 안정한 상태의 원소로부터 NO를 만드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건 1몰을 만들어야 되죠. 2몰 기준으로 182인 거니까 1몰을 생성할 때 엔탈피 변화는 절반에 해당하는 91kJ/몰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번 NO 2몰이 분해돼서 N2 1몰과 O2 1몰이 생성되는 반응, 분해열을 묻고 있고요. 역반응에 해당하는 게 지금 분해 과정인데 2몰의 분해라면 개수가 이미 2인 상태인 거니까 그냥 역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써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대로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반응 엔탈피는 364가 아니라 마이너스 182로 들어가야 되죠. 부호와 크기가 다 틀렸네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NaCl 액체를 전기 분해할 때 두 전극에서 각각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용이용 상태에서 전기분해인 거니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직접 반응하게 되고 Na 플러스는 환원 반응을 통해서 Na가 됐죠. 이 양이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서 반응을 한 걸 테고요.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에 해당하는 지금 Cl 마이너스겠죠. Cl 마이너스가 끌려가서 산화 반응을 진행한 겁니다. 전자 두 개를 내놓으면서 Cl2로 나온 거네요. 기억번의 가의 반응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요. 기억이 환원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기억은 지금 전자를 내놓으면서 산화하고 있는 거죠.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게요. 전기분해는 종류에 무관하게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환원 반응,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디귿번 0에서 t초 동안 생성되는 Na, 나트륨과 염소의 양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개수가 여기서 1대1이라고 해서 같은 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자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위쪽을 2배에서 더해줘야 됩니다. 실제 전체 반응에서의 개수는 이게 전부 다 2배가 된 상태에서 2를 더하면서 전자가 소거돼야 되는 거죠. 이때 개수는 2대1이 되면서요. NA와 Cl2의 양은 같은 게 아니라 2대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1페이지는 역시나 간단하게 출제가 됐고요. 6문제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잠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의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온도 T에서 3개의 강철 용기에 A 기체를 각각 넣고요. 반응 A가 B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의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A의 농도와 첨가한 촉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초기 반응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촉매가 둘 다 없는 상태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1번 실험과 2번 실험은 촉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1번과 3번은 둘 다 촉매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둘 다 촉매가 없는 상황이라면 A의 농도, 즉 반응물의 농도를 바꾸는 걸로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바꿔주려면 촉매의 유무가 달라져야 돼요.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상태인 거니까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니은번 X가 정촉매냐 같은 농도에서 지금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었을 테고요. 그 결과로 초기 반응 속도를 보면 촉매를 사용했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졌네요.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정촉매가 역할을 해준 거죠. X의 경우에는 정촉매가 맞는 거고요.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으면 정촉매를 썼기 때문에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겠죠.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디귿번 실험 1에서의 반응이 1차 반응이냐라고 물어봤어요. 1과 3을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촉매가 없는 가운데 그럼 속도 상수는 일정한데 농도가 지금 2배가 되는 과정에서 속도도 그대로 2배가 됐습니다. 1차 반응에 해당하는 거죠. 농도와 속도가 비례하는 1차 반응.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8번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명확하게 다 주어진 상태고 K값을 0.5라고 제시했습니다.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에 2몰의 A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부피를 표시를 안 해줬네요. 여기 1리터, 여기도 1리터인 상태고요. 초기 상태 1과 반응이 진행된 상태 2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냐? 그렇겠죠. 지금 A만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평형으로 가는 동안은 B와 C가 없었으니까 역반응을 할 수가 없죠. 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정반응이 진행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A의 농도가 1몰 농도가 됐을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평형에 도달했냐? 즉 A가 1몰 농도일 때 평형 상태, 즉 Q가 K를 만족하고 있냐를 보면 될 것 같고요. A가 1몰 농도가 됐다라고 해주면 지금 A가 2몰이자 1리터인 거니까 몰수이자 농도죠. 근데 A가 2몰로 시작해서 A가 1몰 농도가 되려면 몰수가 1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표시해 볼게요. A가 1몰로 바뀌었다면 1만큼 반응한 거니까 개수비가 1대1인 C는 1만큼 생겼을 테고요. B는 절반에 해당하는 0.5가 생겼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Q값을 계산해 보면 Q값의 경우에는 A는 1, C는 1인 거니까 넣어도 다 약분이 되는 거고요. B만 남으면서 Q값이 그대로 0.5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K가 0.5인 가운데 Q도 0.5인 거니까 A가 1몰 농도가 되는 상황에서는 Q값이 K값을 만족하면서 평형 상태인 거죠. 평형 상태라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게 맞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은 C가 0.3몰 농도일 때 반응지수 Q가 K보다 작은 거냐? Q가 K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Q가 다시 K를 만족하기 위해서 정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하냐 정도를 물어본 건데 그렇겠네요. 지금 C가
우리가 1몰 농도 상황에서 평형 상태라는 걸 니은을 통해서 구했어요. C가 1몰 농도가 돼야지 평형인데 0.4라면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죠. 더 정반응을 해서 C를 1까지 늘려야 되는 거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상황이고, 그러면 Q는 K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되죠. 정반응이 우세할 때 Q는 K보다 작아지고요. 역반응이 우세할 때 Q는 K보다 커지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Q가 K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T도시 1ATM에서 용매 A와 B에 각각 용질 C를 녹인 용액의 증기압을 C의 몰 분율에 따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PA와 PB가 각각 T도시 1ATM에서 A 액체, B 액체의 순수할 때의 증기압이고요. 기준 끓는 점이 높은 거 구하라고 되어 있고, Y분의 X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물었습니다. C의 경우에는 비발성, 비전해질이라고 조건을 줬네요. 일단 끓는 점이 높은 건 바로 구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증기압, 특정 온도에서 증기압을 비교했을 때 B가 증기압이 작죠. 증기압이 작은 쪽에서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니까 끓는 점이 높은 건 B라고 해야 되고요. 기억 자리엔 B가 들어가야 되고, Y와 X에 대한 비율은 지금 용액에서 A의 증기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용액에서의 증기압은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지금은 A에 대한 거니까 A의 증기압을 기준으로 용매의 몰 분율, 지금은 A인 거니까 A의 몰 분율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의 자료는 C의 몰 분율을 줬는데 A와 C가 섞인 상태에서 몰 분율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C의 몰 분율을 주면 1에서 C의 몰 분율을 빼주면 그대로 A의 몰 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X자리가 PA를 기준으로요, A의 몰 분율이 0.9, 0.9를 곱해주면 되고, 이 자리 Y자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PA를 기준으로 A의 몰 분율 0.75를 곱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선 이 비율 관계를 묻고 있으니까 순수한 A의 증기압은 약분이 되고요. 75분의 90으로 생각해주면 되죠. 15로 약분해주면 5분의 6이 되는 거니까 Y분의 X는 5분의 6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그럼 기억 자리에 B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 자리엔 5분의 6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10번 문제 볼게요. 0.5atm에서 온도에 따른 물질 A와 B의 안정한 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0.5atm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5도씨 0.5atm에서 A와 B는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기압력 곡선을 그려가면서 풀이하셔도 되고, 익숙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지금 25도씨 0.5atm에서 모두 액체였고요. 네, 0.5atm 같은 압력에서 쭉 온도를 높여준 상황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25도씨에서는 액체였는데 온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82도씨에서 안정한 상이 두 개가 됐다는 건 액체에서 온도를 높이다 보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즉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안정한 상이 두 개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상이 액체와 기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온도를 더 높여주게 되면 기체만 존재하는 상황이 될 테고, 이 하나의 상은요. B의 경우에도 25도씨에서는 액체였는데 82도씨까지는 계속 하나의 상이 안정했는데 96도씨에서 두 개의 상이 안정이 됐다. 그럼 여기가 끓는 점이 되면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거고,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풀어주셔도 되고, 일단 답을 내고 뭐 그래프 그리는 걸 다시 해볼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요, 그냥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여기에서 기억번 70도씨에서 액체의 증기압이 0.5atm보다 낮은 거냐, A만 놓고 보면 0.5atm에서 끓는 점이 82도씨라는 건 82도씨에 대해서야 증기압이 0.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82도씨에서 증기압이 0.5인 거니까 82보다 낮은 온도인 70도씨에선 증기압도 그것보다 낮겠죠? 0.5보다 낮은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증기압이 0.5atm일 때의 온도. 이때의 온도가 증기압에 해당하는 그때의 온도는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0.5atm에서의 끓는 점인데 위에서 구했잖아요. B는 96이 되는 거고요. A의 경우엔 82가 되면서 B가 A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90도씨 0.25atm에서 A의 안정한 수가 2인 거냐, 안정한 상의 수가 2인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A의 경우에는 82도씨 0.5atm, 이 0.5atm에서 82도씨가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정한 상의 수가 두 개였고요. 0.25atm으로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끓는 점도 낮아지죠. 0.25atm에서 정확한 끓는 점은 모르겠지만 0.5에서 끓는 점이 82였으니까 0.25에서는 끓는 점이 82보다 더 낮은 겁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 82도씨보다도 더 낮은데 90도씨라면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죠. 그럼 안정한 상은 기체, 안정한 상의 수는 1인 거고요. 정확히는 기체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면서 기역,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근데 풀다 보니까 이런 상황 판단이 좀 머릿속으로 잘 안 되시는 분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았겠네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풀려면 그래프를 그렸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그래프 상에는 지금 0.5atm, 압력은 0.5atm을 써주면 되고요. 온도는 3개가 필요한 거죠. 지금 25도씨가 있고 82와 96이 있습니다. 82가 있고 96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25도씨에서는 액체 상태라고 준 거고요. A에 대해서는 82도씨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 82를 통과하는 형태가 A에 대한 거고, 96에서 B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거니까요. 96을 이 점을 통과하는 형태가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렸으면 조금 더 편하게 기억, 니은, 디귿 접근이 됐을 것 같아요. 기억번 70도씨에서 A의 증기압. 그럼 70도씨에서 A는 얘니까요. 70도씨에서 A의 증기압은 0.5보다 작다. 뭐 바로 기억 표시가 될 테고, 증기압이 0.5atm일 때 온도, B가 A보다 높다. 니은도 바로 체크를 했을 테고요. 디귿이 확실히 편했겠네요. 90도씨에 0.25atm에서 A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90도씨에서 0.25atm이라면 이쯤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정한 상황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확히는 기체로 하나인 건데 그래프를 그렸으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풀었을 것 같아요.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1번 생체 내에서 완충작용과 관련된 이온화 반응식, 그리고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완충 요액에 대해서 산 형태와 염기 형태가 주어진 상태에서 Ka 값, 산 이온화 상수가 제시됐고, 1몰 농도의 NaH2PO4와 1몰 농도의 Na2HPO4, 산과 염기를 집어넣으면서 짝관계죠. 혼합해서 만든 수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산과 염기의 비율이 1대1인 거죠. 이렇게 산염기 비율이 1대1이면 수소이온 농도는 그대로 Ka 값이 되고요. 수산화이온 농도 그대로 Kb 값이 되는 거죠. 좀 특징적인 자리가 되는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Ka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pH가 pKa라는 겁니다. 산염기 비율이 1대1인 곳이 좀 특별한 곳인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바로 생각이 나면 좋을 것 같고, 기억번에서 H2PO4-의 짝염기, 짝염기가 되려면 H+가 떨어지면 되죠. H+가 떨어지면 얘가 짝염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고요. 니은번 수액의 pH가 7.0보다 작은 거냐, 이렇게 산염기 비율이 1대1일 때 Ka 값이 그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돼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항상 Ka 값은 수소이온 농도와요,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산염기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Ka 값이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인 건데 이렇게 짝관계의 산염기 비율이 1대1로 들어가게 되면 약분이 되면서 Ka 값이 그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대1일 땐 이 값을 그대로 수소이온 농도라고 써주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값을 pH7, 즉 수소이온 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과 비교하라는 거고, 지금 수소이온 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과 비교하면 얘는 그것보다 작은 거네요.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지게 되면 pH는 높아지게 되겠죠. pH는 기준 7보다 높아지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번 수액에 소량의 NaOH를 가하겠다. 완충요액에서는요, 소량의 산을 가했을 때 산과 염기 중에서 산이 늘어나고요. 소량의 염기를 가하면 산과 염기 중에서 염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수액에 소량의 NaOH를 가하게 되면, 즉 염기를 가하게 되면 염기가 늘어나는 쪽, HPO4-가 늘어나고 H2PO4- 가 줄어들게 돼요. 산이 줄고 염기가 늘어난다. H2PO4-는 두 짝관계에서 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인 거니까요. NaOH를 즉 염기를 첨가하게 되면 산은 줄고 염기가 늘어나는 거죠. 얘의 양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겁니다.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기역번 보기만 맞는 보기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네요. 12번 문제 보시면 그림가는 T1 도시에서 고정장치로 피스톤이 고정된 실린더 속에서 물질 X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T1에서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T1 기준으로는 이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는 X의 상평형 그림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에 대한 설명, 왼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압력은 1atm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상황이 T1에서 액체와 기체가 평을 이루고 있는 곳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압력이 1atm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기역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고정장치를 풀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안정한 상황이 액체냐라고 물어봤는데, 고정장치를 풀게 되면 지금 T1 도시를 기준으로 압력이 대기압 1atm을 만족하면서 이 자리로 움직여야 되죠. 니은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지점이고요. 이때 안정한 상황은 액체인 게 맞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번은 고정장치를 풀고 그럼 여전히 1A템에서 움직여야 되고 온도를 T2도씨로 높여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안정한 상. 고정장치를 풀어서 압력 1A템인데 온도가 T2도씨라면 이제 여기로 움직인 거네요. 이게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묶고 있는 거군요. 디귿에서 묶고 있는 자리는 이 자리고요. 액체와 기체가 모두 안정한 선이죠. 안정한 상은 액체와 기체로 두 가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역,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되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간단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농도의 A 수액을 혼합해서 2몰랄 농도의 A 수액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A의 화학식량을 100이라고 제시했고 T도시에서 1몰 농도 A 수액의 밀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실험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1몰 농도 A 수액 그리고 20%의 A 수액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1몰 농도의 A 수액 10ml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20% A 수액 Xg을 넣어서 혼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혼합했을 때 최종 목표가 2몰랄 농도 수액이 되는 거고 용액에서 농도라는 건 결국 비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체를 밝힌다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양이 아니라 간단한 양을 통해서 정체를 밝혀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되는 게 2몰랄 농도 수액인데 2몰랄 농도 수액의 정체는 물이 1kg일 때 A가 2몰 들어가는 게 2몰랄 농도 수액이고요. A의 화학식량이 100인 거니까 100을 곱해주면 얘가 200g이 되면서 결국 2몰랄 농도 수액의 정체는 물과 A가 5배 차이 나는 거죠. 200g 그리고 1000g인 거니까 이렇게 5배. A의 질량을 기준으로 물의 질량이 5배가 되면 2몰랄 농도 수액이 되는 겁니다. 실제 주어진 양을 가지고 이제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찾아가면요. 처음에 1몰 농도 A 수액 10ml가 있는데 얘는 A가 0.01몰에 10mm이자 0.01몰이죠. 그러면 그 계산을 바로 할게요. A가 0.01몰이면 100을 곱해주면 A가 1g인 거고요. 그리고 10ml라고 했을 때는 밀도가 1.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1g이에요. 우리가 부피와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전체 11g 중에서 A가 1g인 거니까 물의 경우에는 나머지 10g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10배 차이인 거니까 5배 차이에 해당하는 2몰랄 농도 수액이 아니죠. 여기에 20% A 수액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5배를 맞췄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바로 식정리를 해볼게요. A하고 물하고 5배 차이 나는 건데 원래 1몰 농도 수액에서 지금 A가 1g이 있었고 물이 10g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20%의 A 수액이 Xg이 추가가 되면 20%라는 건 말 그대로 100분의 20만 A라는 거죠. 전체 X 중에서 100분의 20, 즉 0.2X만 A가 들어가는 거고요. 전체 중에 A가 0.2X면 나머지 80%, 0.8X가 물이죠. 0.8X는 물로 더해지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분모 쪽에 A의 질량, 분자 쪽에 물의 질량을 넣었고요. 목표가 되는 게 둘이 5배 차이가 나는 건데 처음에 5배 차이가 아니었지만 20% 수액을 넣어주면 A는 0.2X, 물은 0.8X가 들어가는데 이 값이 5배 차이다. 그래서 식 하나만 잘 적어주면 되고요. 이 식 정리해주면 10 플러스 0.8X가요. 한 번 더 쓸게요. 5랑 곱해주면 5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0.2X가 5인 거니까 5분의 X가 5. 그럼 여기서 X가 25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X는 25가 되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4번 보시면 일정한 온도의 T켈빈에서 시작을 했고요. 같은 질량 주의해야겠네요. 같은 질량의 X와 Y에 대해서 압력에 따른 부피의 역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피가 주어진 게 아니라 부피의 역수라는 거에 주의해야 되고요. 가지점과 나지점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같은 질량이라면 분자의 몰수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는 PV 값이 몰수에 비례하는데 부피가 역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부피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피에 대해서는 부피의 역수가 지금 1대2의 비율인 거니까요. 부피는 다시 1대2가 되겠죠. 부피가 가에서가 1이면 나에서가 부피가 2가 됩니다. 그러면 몰수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할 때는 PV에 비례하는 거죠. 네, 이 몰수는 압력이 P일 때 여기 1인 거니까 P와 여기는 4P PV 값이 4배 차이인 거니까 몰수로 4배 차이가 나면서 같은 질량이라고 했는데 몰수는 X쪽에 비해서 Y쪽이 4배. 그럼 분자량은 X가 4배예요. 분자량은 X가 Y의 4배이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가와나에서 밀도를 비교해라. 이건 이미 부피를 구했으니까 계산이 된 거네요.
같은 질량이란 조건을 계속 인지하면서 같은 질량이라면 부피와 밀도가 반비례입니다. 부피가 가쪽에서가 절반인 거니까 가쪽에서가 밀도는 2배, 분모가 2배인 거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 디귿은 나에서 압력을 유지하면서 Y의 온도를 2T 켈빈으로 높이면 부피가 2A 분의 1 리터가 되냐? 정확히 물어봤네요. 지금 2로 표시했었는데 이 지점에서의 부피가 정확히는 뭐냐면 역수가 지금 A인 거니까요. 다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A분의 1 리터예요. 우리가 상대값으로 썼던 2가 정확히는 A분의 1 리터. 물론 여기는 2A분의 1 리터 뭐 이런 식이고요. 어쨌든 정확한 부피는 A분의 1 리터였는데 나 지점에서요. 온도는 2T로, 그러니까 압력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2T로 온도를 2배 해주면 우리가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요. 부피도 2배가 됩니다. 그럼 A분의 1 리터를 기준으로 2배가 되는 거니까 2A분의 1 리터가 되는 게 아니라 A분의 2 리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5번 보시면 암모니아 약염기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 KB 값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고요. 25도씨에서 X몰 농도 암모니아 수액에 0.06몰 농도의 HCl 염산을 넣고 있는 거고 혼합 과정 다 쓰여져 있네요. X 곱하기 Y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Y는 여기에 있고 X의 경우엔 처음에 암모니아의 농도에 대한 거군요. 지금 암모니아에 강산을 넣게 되면 항상 약산이나 약염기가 강염기와 반응할 때는 바뀌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짝으로 바뀌는 반응. 그래서 암모니아에 강산인 염산을 넣게 되면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암모니아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집어넣고 나서 1대1이 됐다는 건 원래 있던 암모니아의 절반만큼을 암모늄 이온으로 바꾼 거죠. 일종의 반당량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당량점까지 가면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다 바뀌는 거다. 근데 지금은 절반만 바꾼 지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몰수는 정확히 계산해 보면 밀리몰 단위로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6과 2.5를 곱하는 거니까 15밀리몰이 되는 거고요. 15밀리몰 넣었을 때가 반반 존재하는 반당량점이라는 거니까요. 처음에 30밀리몰 존재했던 거예요. 30 중에서 15만큼을 바꿔서 얘가 15 밀리몰 단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율이 1대1이 된 겁니다. 30밀리몰이 되려면 X가 먼저 나온 거네요. X자리는 0.3으로 구해진 거고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X는 구했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15밀리몰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 자리는 당량점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엔 600ml에 그냥 암모늄 이온만 30밀리몰 있는 상황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모니아에 염산을 집어넣는데 30에 30을 집어넣었으니까 당량점 상황이고요. 그럼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다 바뀐 거죠. 그럼 암모늄 이온만 녹인 상황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순수한 물에 암모늄 이온을 지금 600ml에 30밀리몰인 거니까 20분의 1몰 농도로 녹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암모늄 이온을 녹였을 때 암모늄 이온과 짝염기에 해당하는 암모니아에 대한 비율 관계죠. 이건 익숙하신 분은 암모늄 이온, 약산을 물에 녹여서 암모니아가 얼마나 나왔냐에 대한 거니까 결국 이온화도의 역수인 겁니다. 요 값이 암모늄 이온을 녹였을 때 이온화도의 역수를 구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산전기 파트에서 공식이라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난 6평 해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H+나 OH-의 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약산이라면 얘, 약염기라면 얘를 구하는 건데 이 둘을 구할 때 루트의 C 곱하기 K 초기 농도와 이온화 상수의 곱을 통해서 구해진다는 거고요. 물론 산이라면 KA, 염기라면 KB입니다. 그리고 이온화도를 구할 때는 루트의 C분의 K 산이라면 KA, 마찬가지로 염기라면 KB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여기는 이제 당량점에 도달하면서 암모늄 이온, 여기 20분의 1몰 농도라는 게 암모늄 이온을 20분의 1몰 농도로 녹인 상황이죠. 그럼 산을 녹인 거니까 KA가 필요해요. KA의 경우에는 KB랑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요. 일단 5가 있어야 되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맞출 수 있도록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앞에서 나온 10도 없애줘야 되니까요. 그럼 KA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온화도에 대한 거고 암모늄 이온을 녹였을 때 암모늄 이온에 대해서 얘의 이온화도에 해당하는 게요. 약산은 거의 해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에서 해리에서 나온 게 H+와 NH3죠. 그래서 NH3의 농도, 이 값이 결국 약산을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 값이 루트에 C는 초기 농도 2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위쪽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에 해당하는 K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은 20이 위쪽으로 곱해지게 되니까 루트 안에 10의 마이너스 8승이 있는 거고 루트를 취해주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건 이 값이 이온화도였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걸 뒤집어 놨죠. 그럼 얘도 마지막에 역수를 취해서 y의 경우엔 10의 4승. 이 자리가 10의 4승으로 들어가게 되면 10의 4승은 만이고요. 만에 0.3을 곱하는 거니까 3000이 되는 거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5번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16번으로 넘어오시면 25도씨 일레이템에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CO2의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고요. 25도씨 일레이템에서 네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도 주어져 있네요. 제시된 자료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때 X와 Y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흑연과 O2의 생성 엔탈피가 0이라고 줬는데 25도씨 일레이템 기준으로 안정한 상태의 원소는 생성 엔탈피가 원래 0이죠. 안 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객관식인 거니까 X는 지금 B와 D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은 394를 보면서 이 B와 D 그리고 얘를 활용하는 건데요. 위쪽은 반응식이 적혀 있는데 아래쪽은 이름으로만 줬죠. 이름으로 적혀 있는 반응열도 반응식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CO2의 생성 엔탈피라면 이 마이너스 394는요. 이쯤에 쓸게요. 흑연과 안정한 상태의 원소인 O2 기체에서 시작해서 CO2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마이너스 394라고 준 거죠. 이 마이너스 394가 얘라고 줬고 얘하고 지금 X는 B와 D를 활용하니까 CO 결합에 대한 이중결합의 결합에너지 그리고 산소에 대한 이중결합에 대한 결합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 이 식을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이 식의 반응열이 마이너스 394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394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결합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부 다 기체 상태의 원자로 바꿨다가 그 원자들을 결합시키는 거죠. 네, 결합에너지는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기체 상태의 원자로 결합을 끊어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들고 그걸 헬스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원자로 바꾼 상태에서 CO2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 마이너스 394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냐면 헬스의 법칙을 적용해서 얘를 일단 원자로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기체 상태의 원자로 바꿀 때 흑연을 기체 상태의 원자로 바꾸는 건 위쪽에 X라고 적혀 있으니까 X라고 쓰고요. O2를 결합을 끊어서 원자 상태로 바꾸는 건 O2 1몰, 결합 1몰을 끊는 거니까 D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합을 만드는 건 이렇게 원자 상태로 결합을 끊은 다음에 결합을 만드는 건 결합 에너지 정의와 비교했을 때는 역반응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CO2 1몰에는 CO 결합이 2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 2B만큼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식처럼 생각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을 빼주는 건데요. 사실 흑연은 고체이기 때문에 결합에너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고체 흑연을 기체 상태의 원자로 끊었으니까 그냥 결합을 다 끊어서 원자로 바꾸는 그게 고체이기 때문에 결합에너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따로 줬다라고 생각해주면 이걸 결합을 다 끊어서 원자로 바꿀 때 X가 필요했고 얘는 D가 필요했고 결합을 만드는 거는 CO 이중결합을 2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B인데 끄는 게 아니라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X가 그대로 정리가 되죠. X의 경우엔 넘겨주면 2B-D에 마이너스 394가 있는 거니까요. 2B-D에 마이너스 394 그럼 여기에 있고 2B-D에 마이너스 394 여기에 있습니다. 1번, 5번 중에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Y의 경우에는 이제 A, B, C, D를 다 활용하는 거죠. 이 Y를 A 포함해서 A, B, C, D를 다 활용하는 건데 위쪽에 전부 다 기체 상태인 거고 관련된 결합의 결합 에너지들이 있으니까요. 공식처럼 이번에도 반응물의 결합을 전부 다 끊었다가 생성물로 다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결합을 끊을 때는 결합 에너지를 그대로 써주는 거고 결합을 만들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식처럼 얘기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면 반응 엔탈피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에 직접 써볼게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은 일단 메테인의 CH 결합이 4몰이 있어요. 4Y가 들어가야 되고요. O2 2몰인 거니까 2D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CO2 1몰 빼줘야죠. 2B를 빼줘야 되고요. H2O가 2몰이면 OH 결합은 4몰입니다. 4몰에 해당하는 4C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Y를 물어봤는데요. Y는 4Y는 하고 정리해보면 A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 2B에 플러스 4C예요. 마이너스 2D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Y는 하고 정리해주면 4로 나눠주면서 4분의 A, 2분의 B, 4로 나눠주면 C,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D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들어간 건 여기에 있네요.
1번을 답으로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어느 정도 햇세 법칙 문제들 중에서는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페이지에 있으니까 좀 계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아래쪽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7번 문제 보시면 A가 2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요, 1차 반응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A만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시작되어 A가 특정 농도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는 T1, T2 켈빈이라고 줬고, 초기 농도가 2배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A의 농도가 3분의 A일 때, 그리고 6분의 1일 때를 줬는데, 여기서 그냥 반감기를 준 거군요. 3분의 2에서 6분의 1 하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될 때 걸린 시간이 반감기가 됩니다. 근데 그 반감기가 4에서 8인 거니까 여기는 4초가 되는 건데, 8에서 12인 거니까 여기도 4초가 되는 거죠. 조금 특징적인 게, 우리가 반감기의 경우에는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속도 상수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 상수는 온도 그리고 촉매의 유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온도나 촉매의 유무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 지금처럼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는 거죠. 즉 반감기가 속도 상수에만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속도 상수가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이 반감기가 같았다는 건 결국 속도 상수가 같았다는 얘기고요. 속도 상수가 같아지려면 온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T1과 T2로 표현했지만 좀 특이하게 T1과 T2는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감기를 가지면서 T1, T2는 동일한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실험 1에서 0에서 8초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를 물어봤는데, 사실 이 자리는 2배를 안 줬어도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4초가 반감기라는 걸 찾았으니까 초기 농도도 구해보면 0일 때 초기 농도는 지금 반감기만큼 0에서 4초까지가 반감기만큼 온 거니까요. A가 처음 시작할 때는 3분의 2의 2배에 해당하는 여기가 3분의 2A였을 테고, 이 자리를 안 줘도 사실은 2배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8초일 때 3분의 A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감기가 4초씩이었으니까 8초가 되려면 0에서 시작해서 8초까지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죠. 2번 지나서 4분의 1이 된 게 3분의 A인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3분의 4A였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농도가 2배 차이 나는 걸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시해 준 거죠.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봤고요. 실험 1에서 0에서 8초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 평균 반응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은 8초로 주어져 있고, 위쪽에 A의 농도 변화량만 따져주면 되는데, A의 농도는 초기에 6분의 4A에서 6분의 A가 됐죠. 8초가 되면서 6분의 A가 됐으니까 6분의 4A에서 6분의 A, 6분의 3A에 해당하는 2분의 A 몰 농도만큼 8초 동안 변한 겁니다. 이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16분의 A 몰 농도 퍼 세크 형태로 정리가 되죠. 16분의 A 몰 농도 퍼 세크이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마지막 디귿은 실험 2에서 5초가 됐을 때 B의 농도가 3분의 4A 몰 농도보다 큰 거냐, 3분의 4A 몰 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라는 거죠. 그럼 3분의 4A가 언제 나올 수 있는가를 봤더니 개수를 잘 봐야죠. A하고 B에 대해서는 1대2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B가 3분의 4A 몰 농도가 되려면 B가 3분의 4A 몰 농도가 되는 시점, 요 3분의 4A 몰 농도랑 비교하라고 했으니까요. 요렇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개수를 고려하면 A는 3분의 2A만큼이 반응해야겠죠. 근데 A의 초기 농도가 3분의 4A였기 때문에 B가 정확히 3분의 4A 몰 농도가 되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2번 실험에서는 반감기만큼 지났을 때예요. 반감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A가 절반의 농도 3분의 2A가 되면 A가 3분의 2A 반응해서 B가 3분의 4A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3분의 4A가 되는 그 시점이 반감기에 해당하는 4초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4초가 아니라 5초죠. 그럼 반감기보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거니까 딱 4초일 때 3분의 4A였고, 거기서 1초가 시간이 흐르면서 B는 반응 과정을 통해서 더 늘어나 있겠죠. 그럼 3분의 4A 몰 농도보다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은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3페이지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풀어봤고요. 3페이지까지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요. 4페이지에 이제 세 문제가 남아있죠.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계산 문제가 이어지는데 남아있는 4페이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의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먼저 보시면 온도 T에서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개수는 B의 개수가 1로 제시되어 있고요. A와 C는 개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림은 C기체가 들어있는 1리터 강철 용기에 A기체가 0.3몰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킨 거고요. 반응 시간에 따른 A와 B의 몰 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A는 실선, B는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고, A와 C의 몰 농도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 조건은 먼저 해석을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A와 C의 몰 농도 합이 일정하다는 건 지금 강철 용기로 부피가 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A와 C의 몰 농도 합이 일정하려면 A와 C의 몰수 합이 일정해야 되고요. 정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의 몰수는 줄고 C의 몰수는 늘 텐데, 이 과정에서 A와 C의 몰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A의 몰수가 줄어든 만큼 C의 몰수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A와 C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와 C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파악하고요.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줬고, A, B, C의 몰 농도 합이 8분의 7몰 농도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Y분이라고 제시했네요. 일단 1리터 조건인 거니까 8분의 7몰 농도이자 8분의 7몰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때까지의 시간을 Y분이라고 제시했고, 구하라는 건 X분의 Y인데 X는 그래프의 Y축에 있습니다. 먼저 상황 파악을 해보면 C기체가 들어있는 1리터 강철 용기에 A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초기에 A와 C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초기에 A와 C만 존재하니까 점선으로 제시된 B의 몰 분율은 0에서 시작한 거고, A의 몰 분율은 5분의 4라고 주어져 있는데 A만 5분의 4라고 준 게 아니라요. 몰 분율은 전체를 더했을 때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C의 몰 분율을 5분의 1이라고 주면서 A와 C의 몰수 B도 제시한 겁니다. 이건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해보면 초기에 A는 0.3몰이라고 제시했고요. 0.3몰이자 1리터인 거니까 0.4몰 농도죠. 구별하지 않고 쓸게요. 복잡하니까 반응식을 다시 쓰지 않고요. 여기 그냥 순서대로 A, B, C라고 해주면 A는 0.3몰로 시작한 거고, 이때 B는 없었고, 근데 C도 초기에 조건을 제시해 준 게 이 자리를 보면 돼요. A의 몰 분율이 5분의 4일 때 C의 몰 분율은 5분의 1이고요. 그럼 A와 C가 몰 분율로 5분의 4와 5분의 1, 4대 1 비율이면 몰수로도 4대 1 비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A가 0.4일 때 C는 0.1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존재하던 C의 몰수를 몰 분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고, 이후에 제시된 자료들도 확인해 보면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A가 몰 분율이 0에 가까워지면 B의 몰 분율이 9분의 4에 가까워진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이 9분의 4를 활용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A의 몰 분율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건 A가 모두 소모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A와 C는 개수가 같은 상황, 또는 A와 C는 몰 농도 합이자 몰수가 일정해야 되니까 0.5를 유지해 주려면 A가 0.4 반응했을 때 C가 0.4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C가 0.5가 되는 상황이고요. 개수가 같다는 걸 활용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때 그러면 A가 몰 분율이 0이 됐으니까 B의 몰 분율이 9분의 4로 접근하고 있다는 건 몰 분율의 합이 1이 된다는 걸 다시 이용해 주면 되겠죠. B가 9분의 4가 되면 C의 몰 분율이 9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몰 분율이 4대 5의 비율이면 몰수로도 4대 5의 비율이어야 되니까 B가 0.4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개수가 나온 거네요. A가 0.4가 반응했을 때 B도 0.4가 생겼으니까 A와 B의 개수가 같은 거고 1대 1인 상황입니다. A와 B의 개수가 1대 1인데 B의 개수를 1로 줬으니까 A의 개수도 1인 상황이고요. 아래쪽에서 A와 C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C도 1이 되면서 A, B, C는 개수가 모두 1인 상황이고, 추가로 이제 주어진 자료들을 파악해 보면 먼저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3분 지났을 때 A의 몰 분율과 B의 몰 분율이 같아지는 시점, 그 시점에서 몰 분율을 X라고 준 건데요. 결국 A와 B의 몰 분율이 같아지려면 A와 B의 몰수가 같아져야 돼요. A와 B의 몰수가 같아지기 위해선 지금 0.4에서 A와 B는 개수가 같은 거니까 0.4 빼기 Y가 이 자리 Y와 같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A가 0.2 반응해서 B가 0.2 생기면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반감기 상황이 되는 거고, A가 0.2일 때 B가 0.2 생기고요. C도 0.2 생기면서 이 상황이 A와 B의 몰수가 같아지면서 A와 B의 몰 분율도 같아지는 거고, 정확히는 전체 0.7몰 중에서 0.2몰인 거니까 7분의 2로 같아진 거네요. 구하라는 것 중에서 X는 바로 구했고요. 그러면 이 3분짜리가 반감기인 거고, 아마도 1차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1차 반응이었다면 3분으로 반감기가 유지됐겠죠. 이 자리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의 경우에는 B의 몰 분율, 점선은 B의 몰 분율이죠. B의 몰 분율이 8분의 3이라는 건데 한 번 더 반감기가 갔을 때 이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A는 그러면 0.1로 줄어들게 되고요. A가 0.1 반응하면 개수가 다 1인 거니까 B와 C도 0.1만큼 늘어서 0.3과 0.4가 됩니다. 다 더해주면 0.8이 되고요. 그 중에 B가 0.3인 거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B의 몰 분율이 8분의 3이 되는 지점이 다시 한번 반감기가 지났을 테고요. 반감기가 지금 3분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반응은 1차 반응으로 반감기가 3분인 상황.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과조건이 있는 게 이 17분의 1자리는요. 이미 1차 반응이다. 반감기가 3분으로 일정하다는 걸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냈으니까 여기는 원래라면 빈칸으로 제시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뭐 X와 Y가 있으니까 Z 정도로 제시하면서 이 자리도 구하라고 했어도 되는데 이 자리를 그냥 제시해서 과조건이 문제가 된 거죠.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린 검산 차원에서 그럼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면 한 번 더 반감기가 지났다라고 해주면 A가 0.05 반응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B와 C도 0.05만큼 늘면서 0.35, 0.45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실선인 거니까 A의 몰 분율인데 전체는 0.85, 그 중에 0.05면 5대 85, 1대 17이 되면서 전체 17에서 A가 1인 거죠. 그래서 17분의 1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검산 차원에서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Y였죠. A, B, C의 농도합이자 몰수의 총합이 8분의 7이 되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Y라고 했을 때 Y를 구하는 방식. 지금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몰수이자 전체 몰농도가 주어졌으니까 전체 몰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몰수가 이 값을 갖기 위해서 반감기를 몇 번 거쳐야 되냐를 살펴봐도 돼요. 지금 전체 몰수의 경우에는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전체 몰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화원의 양적 관계를 공부하면서 많이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화원에서 이제 양적 관계 공부할 때 선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 이 세 개가 함께 나뉩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이 2배, 3배가 되면 동시에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당연히 2배, 3배가 되고요. 이때 같이 움직이는 게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이 반감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절반씩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0.2였다면 그 다음은 0.1, 그 다음은 0.05.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되면서 반감기라는 시간 동안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도 절반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이 절반이 되면 당연히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반감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절반씩으로 줄어들고요. 지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C를 보면 0.2에서 0.1, 0.05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반감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절반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두 개는 잘 쓰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절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몰수를 따져보면 초기에 0.5로 시작해서 한 번만 잘 구하면 돼요.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전체 몰수가 0.7이 됐죠. 그러면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이 절반씩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로로 다 더해서 구하지 않아도 여기서 전체 몰수가 0.2 늘었다면 그 다음은 절반인 0.1이 느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절반인 0.05가 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해서 0.85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지만 전체 몰수의 변화량 위주로 반감기라는 시간이 한 번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전체 몰수의 변화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전체 몰수가 8분의 7, 즉 0.875가 되려면 반감기를 몇 번 거쳐야 되냐 이걸 파악해야지만 Y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0.85까지는 구했는데 0.875가 되려면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면 되네요. 직전 반감기 기간 동안 0.05가 반응했는데요. 0.875가 되기 위해선 이거의 다시 절반에 해당하는 0.025가 늘어나면 문제에서 제시한 0.87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반감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흘렀으니까 반감기가 3분인 걸 고려하면 3분씩 4번, 총 12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Y를 10이라고 구할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 몰수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전체 몰수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몇 분이냐는 걸 결국 A의 농도를 찾는 건데 우리가 조금 편하게 접근하려면 A와 C의 농도합이자 몰수합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A와 C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요. 둘을 합한 게 0.5로 계속 고정이죠. 그럼 A와 C를 합해서 0.5로 고정이라는 걸 활용해주면,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해서 0.5로 고정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B의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B가 0.375가 나와야 돼요. 그럼 생성되는 B의 양이 처음엔 없었으니까요. 생성되는 B의 양이 0.375가 되는 그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A의 초점을 맞춰보면 A의 경우에는 초기에 0.35이 있었고요. 0.4에서 시작해서 지금 B가 0.375 생성이 됐다는 건 개수가 1대1인 거니까 A의 경우에는 0.375 반응을 해준 겁니다. 그럼 0.375만큼 줄어서
A는 0.37을 빼주면 0.025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초기 농도를 기준으로 몇 분의 몇인가를 파악해주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가 나오겠죠. 0.4에서 4분의 1이 되면 0.1이고요. 그 0.1에 다시 4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에 4분의 1배, 즉 16분의 1배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16분의 1배가 된 거고, 16분의 1배가 되려면 반감기를 4번 거치는 거니까 반감기가 3분인 걸 고려하면 4번의 반감기, 그래서 12분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해도 되겠죠.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주셨으면 되고, 그러면 y는 10이라고 구했고 x는 7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요. x분의 y는 y 12는 그대로 쓰고요. x는 뒤집어서 2분의 7의 형태로 곱해주면 약분해주면 6 곱하기 7이 되면서 42로 정리가 됩니다. 42가 되면 보기들 중에서는 5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19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개수는 2와 1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린더에 A기체와 B기체가 들어있는 평형 1,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초기 상태가 아니라 평형이네요. 평형 1과 평형 1에서 아르곤을 X몰 첨가한 평형 2,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평형 2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온도를 변화시켜서 도달한 평형 3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평형 상태에 대한 거고요. 평형 2에서 아르곤의 부분 압력은 15분의 4xAtm입니다. 이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표시할게요. 평형 2를 기준으로 아르곤의 분압이 지금 15분의 4x라고 제시했고요. 평형 2와 3에서 평형상수의 비율이 16배 차이가 난다라고 제시했네요. 온도가 달라지면서 평형상수가 달라진 건데 그게 16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형 1에서 같은 온도를 기준으로 몰수를 정확하게 줬으니까요. 여기서 시작을 해주면 되겠네요. 문제에선 평형 2를 기준으로 줬지만 온도가 동일할 때 평형상수는 동일한 거니까 여기를 1로 바꿔서 해석해도 동일한 거고요. 평형 1에서 평형상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비율을 준 게 제시된 자료들의 형태를 보니까 몰수는 명확하지만 부피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줬죠. 지금 높이를 통해서 3H, 4H, 즉 부피는 상대값으로만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평형상수를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기준을 잘 잡고 풀이해주면 되고, 그럼 저는 높이로 주어져 있는데 이 높이비가 그대로 부피비인 거죠. 그러면 H 떼고 그냥 부피를 그대로 이 숫자를 활용해 볼게요. 그럼 3H를 3L라고 생각해주면 여기도 3L 상황이고 여기도 4L 상황인 거고요. 이런 약속을 지키면서 평형상수를 구하면 이 비율이 16배라는 건 그대로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 정확히 3L는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의 K를 정확히 구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끼리 상대값으로 부피를 고정해서 그냥 약속만 잘 지켜가면 쓰시면 돼요. 3L로 쓴 이유는 지금 3몰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럼 평형 농도가 둘 다 1이 되면서 개수와는 무관하게 평형 1에서 평형상수를 1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시한 부피의 상대값으로 계산한 평형상수는 1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평형 3에서 부피를 4L로 계산했을 때 16배 비율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니까 평형 3에서의 K값은 16이 나와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일단 해석을 해준 상황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평형 2에서 B의 농도, 평형 3에서 아르곤의 농도 B인데 이것도 부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비율 정도야. 어쨌든 부피의 상대값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3L, 4L라고 했을 때 B의 몰수와 아르곤의 몰수가 필요한데 B의 몰수는 이미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요. 평형 1에서 평형 2로 갈 때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을 첨가했어요. 근데 평형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할 때는 항상 크게 둘로 나눠서요. 일정 부피에서 비활성 기체의 첨가는 평형에 영향을 안 주고요. 지금 이 상황이겠죠. 일정 압력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은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비활성 기체의 첨가니까 A와 B의 몰수는 변화가 없어요. A는 그대로 3몰이고 B도 그대로 3몰이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것 중에서 분자는 이미 구했네요. 평형 2에서 B의 농도는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1이 됩니다. 3L에 3몰인 거니까요.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평형 3에서 아르곤의 몰수, 부피는 이미 4L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X몰이라고 되어 있는 얘만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선 지금 고정장치를 풀고 최종적으로 부피가 4L가 되는 상황에서 평형 3에서는 평형상수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 평형 계산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평형 계산 여러분 좀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EA가 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A와 B의 몰수가 3몰이었는데 여기서 정반응 또는 역반응을 해서 부피는 나와 있고 평형상수 16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때
기본적인 방식으로 정확히 우리가 평형상수를 농도로 구해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중간 과정이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화투 개념 강의를 직접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건 제가 직접 그럼 한번 내용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에서 평형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편하냐면 아예 유도도 할 겸요. 좀 일반화해서 해볼게요. 우리가 뭐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일반화해서 반응식을 써볼게요. 그럼 이런 반응에 대해서 당연히 평형 계산을 하기 위해서 평형상수를 쓰라고 해주면 정확히 농도를 이용해서 A의 농도분의 A승, B의 농도분의 B승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농도를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계산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도 풀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계산이 조금 더 편할 때가 있냐면 우리가 몰농도라는 건 결국 부피당 몰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와 몰수의 조합인데 부피와 몰수를 따로 계산했을 때가 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유도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써볼게요. A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A의 몰수. 근데 이거의 A승이 되고 그럼 B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B의 몰수가 되겠죠. 이거의 B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식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몰수는 몰수대로 정리했을 때 A의 몰수의 A승, B의 몰수의 B승이 되는 거고 부피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부피에 대해서는 지수로 A 빼기 B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이 뭐냐면 우리가 기체상 반응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 정확히 농도로 나타낸 평형상수는 농도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농도로 계산하지 않고 일단 몰수로 평형상수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개수를 지수로 올려서 마치 몰수로 평형상수를 계산하듯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 값이 평형상수가 되려면 부피에 대해서 일종의 보정을 해줘야 돼요. 원래 몰농도로 계산해야 되는데 몰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한 거고 이 보정을 부피에 대해서 뭘 곱해주면 되냐면 이 A-B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이 부피에 대해서 지수로 올라간 게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을 빼준 기체 분자수예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수 변화를 적어주면 되는데 기체 분자수 변화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 지수로 올려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게 어색해 보여도요. 몇 번 따라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몰수로 평형상수 계산하듯이 해주시고 근데 평형상수는 몰농도로 해야지 몰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데 그때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지수로 기체 분자수 변화가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는 반응물 빼기 생성물. 반응물 빼기 생성물의 형태로 기체 분자수 변화, 그러니까 지수로 들어가는 형태로 곱해주게 되면 이게 평형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계산할 때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의 상황이 2A가 B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A가 3몰, B가 3몰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A와 B, 반응물과 생성물이 둘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평형 계산을 할 때 일단 정반응을 할지 역반응을 할지 판단해야지만 여기서 뭐 미지수를 도입해서 방정식을 풀더라도 정반응을 하면 앞쪽에 지금 X가 아르곤이 있었으니까 Y로 쓴다라고 해주면 여기서 정반응을 했다면 3-2Y, 3 플러스 Y 뭐 역반응을 했다면 3-Y에 여기가 3 플러스 2Y가 될 텐데 이런 정반응, 역반응에 대한 판단을 A와 B가 동시에 들어있으면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몰수로 계산할 때 개수가 있는 애들은 2나 3일 때 제곱,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2x로 들어가든 3 플러스 2x로 들어가든 이렇게 3-2x나 3 플러스 2x는 더하기가 들어있으니까 제곱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계산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시에 들어있는 상황에선 여기서 계산하지 않고 일단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건 여기서 만약에 A 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B 3몰이 반응해서 A로 넘어가게 되면 A가 9몰이 되겠죠.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이 상황이죠. 근데 평형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평형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했을 때의 장점은 정반응을 할 게 확실하죠. A와 B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A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반응을 할 게 확실한 상황. 그래서 굳이 뭐 QK 비교 같은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정반응할지 역반응할지에 대해서 한쪽으로 몰아넣고 시작하면 명확하고요. 근데 그건 A 쪽으로 모는 게 아니라 B 쪽으로 몰아도 돼요. B 쪽으로 몰았다면 A가 0일 때요. 여기서 시작해서 바꿔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바꿔도 됩니다. 지금 2대1인 거니까 4.5가 되겠죠. 저는 보통 여기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계산을 해주는 걸 더 선호해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한 계산이 되고 정반응, 역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풀어도 됩니다. 이때 예로 할 거냐 예로 할 거냐의 문제는 이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텐데 무조건 개수가 1이 아닌 애가 간단하게 표현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주면 A의 평형에서의 몰수가 9-2Y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여기가 9-2Y, 여기는 Y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럼 이걸 제곱하려면 어차피 더하기나 빼기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했다라고 해주면 여기선 역반응을 했을 테고 얘가 4.5-y가 되고 여기는 2y가 될 텐데 여기 혼자 있으니까 얘를 제곱하는 건 4y 제곱으로 좀 편해지죠. 특히나 이게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이런 형태라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한쪽으로 몰고 정리했을 때 개수가 1이 아닌 애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도록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평가원 모의고사 쭉 해설을 해나가면서 평형 파트 문제들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 정리하는지를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평형 계산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실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평형상수 16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거냐면 여기서 평형상수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평형상수식을 몰수를 이용해서 먼저 쓰겠다는 거죠. 그럼 A와 B의 몰수, 그냥 그대로 A, B라고 할게요. 그럼 개수를 고려하면 몰수로 평형상수를 쓰듯이 A제곱분의 B라고 써놓고요. 부피의 경우에는 지금 4리터 기준이 되어 있죠. 근데 4리터 기준으로 기체분자수 변화, 반응물 빼기 생성물의 형태로 2 빼기 1인 거니까 2를 곱해서 이 값이 16이 된다. 그래서 정확히 농도로 쓰지 않고 일단 몰수로 평형상수 쓰듯이 해주고 부피로 보정해주면 돼요. 곱해줄 때 지수 자리에 반응물 빼기 생성물로 계산한 기체분자수 변화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몰수로 계산한 평형상수가 4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A의 몰수의 제곱분의 B의 몰수가 4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방정식을 풀이하신 분보다는 사실 너무 눈에 보여서 지금 A와 B가 3몰씩 있으면 A제곱분의 B가 4가 되는 게 평형인데 몰수로 계산했을 때요. 지금은 A제곱분의 B가 9분의 3으로 3분의 1. 근데 4까지 커지려면 A는 줄고 B는 늘어야 되니까 정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정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2대1로 반응해 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눈에 보이죠. 2대1로 반응할 때 그냥 2몰, 1몰 늘어났다라고 해서 1몰, 4몰이라고 해주면 A가 1몰, B가 4몰 이렇게 그냥 너무 눈에 보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심증을 가지고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대입해보면 1의 제곱분의 4가 되면서 만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몰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숫자들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 실전이었다면 그냥 바로 요 상황까지 정리한 다음에 A가 1몰, B가 3몰이라고 간단한 숫자를 대입하면서 조건을 만족하니까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이때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A제곱분의 B가 4라고 했을 때 A의 몰수나 B의 몰수를 3몰에서 시작해서 넘어오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넘어오려면 또 정반응, 역반응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뭐 Q값 계산하듯이 여기서 계산한 A제곱분의 B는 3분의 1인데 목표는 4인 거니까 정반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면 A와 B를 한쪽으로 몰아놓는다. 근데 지금 개수가 A이기 때문에 개수가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요. A가 간단한 게 편한 거니까 제가 요 식을요. 여기 살짝 지워볼게요. 머릿속으로 이제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계산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B 쪽으로 다 몰았다라고 생각하면 B가 4.5몰이죠. 이 상태에서 역반응을 해준 거니까 A는 2y몰, B의 경우에는 4.5-y몰이라고 두고 이걸 가지고 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제곱은 4y제곱 편하게 쓸 수 있고 B의 몰수는 4.5-y가 되고 이 값이 4라고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넘겨서 바로 정리해주면 16y제곱인데요. 4.5가 눈에 보이니까 2배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32y제곱이 되고 넘겨주면 2y가 되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9는 0. 이 정도는 뭐 간단한 인수분해인 거니까 여기서 16과 2로 9와 1로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여기서 y가 0.5라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풀어서 y의 0.5를 대입해서 이 자리가 1몰, 아까와 동일한 결과죠. y의 0.5를 대입해서 이 자리가 3몰이라고 구할 텐데 실전에선 이렇게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심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실전적인 풀이였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하는 것도 눈여겨보시고 제가 A로 몰 수도 있고 B로 몰 수도 있었는데 개수가 1이 아닌 게 A였기 때문에 A가 편해지도록 B 쪽으로 몬 상태에서 역반응을 한 걸로 계산한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몰수를 다 구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르곤의 몰수를 구하는 거였는데 아르곤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안 쓴 걸 써주면 되겠죠. 아직 안 쓰고 있는 게 지금 평형 2에서 아르곤의 분합을 15분의 4x ATM이라고 줬었어요. 그럼 아르곤은 몰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서의 압력은
전체 압력이 1A템인 거니까 분압은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인데, 몰 분율은 지금 A와 B의 몰수를 정확히 1몰, 3몰이라고 구했으니까요. 아르곤의 압력은 전체 압력 1A템인 거니까 몰 분율이 그대로 분압이죠. 몰 분율은 5 플러스 X분의 X가 됩니다. 5 플러스 X분의 X, ATM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 아르곤의 압력을 따라가면서 식 하나만 적어주면 X가 나오겠네요. 제가 아르곤의 분압을 잘 쫓아갈게요. 그러면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아르곤은 몰수는 동일하고요. 위쪽에 써볼게요. 그러니까 평형 2에서 평형 3으로 갈 때 아르곤은 처음에 15분의 4X ATM이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몰수는 유지가 됐고, 근데 온도가 절반이 됐으니까 압력과 온도는 비례관계 있죠. 온도가 600에서 300으로 절반이 되면 압력도 비례관계 있으니까 2분의 1배 해줘야 되고요. 부피와는 반비례관계 있는데 부피는 3분의 4배가 됐으니까 압력은 4분의 3배가 될 겁니다. 4분의 3배를 해주면 그게 오른쪽에서 아르곤의 분압인데 그게 5 플러스 X분의 X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요 식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X하고 X는 약분이 되고 4하고 4도 약분이 되고 3과 15 약분을 해주면 분모에 10이 있고요. 여기 5 플러스 X가 있으니까 여기서 X가 5라고 나오게 되네요. X가 5라는 건 이렇게 아르곤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셔도 되고 전체 압력을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아르곤을 준 상태에서 아르곤 몰수가 안 바뀌었으니까요. 아르곤의 분압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평형 2에서 B의 농도는 3리터에 3몰로 1이라고 구했었고 평형 3에서 아르곤의 농도 5몰이라는 걸 구했는데 우린 4리터로 쓰고 있으니까요. 아르곤의 농도는 4분의 5가 됩니다. 이 자리는 4분의 5로 쓸 수 있고요. 분자는 1이고 분모는 4분의 5. 그럼 뒤집어서 5분의 4 형태로 정리가 되죠. 5분의 4가 되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계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갈릴 것 같은데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로 대입했으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테고요. 조금 정석적으로 풀이했으면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될 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평형 파트에서 앞으로 쓸 계산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평형상수를 몰수와 부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 보여드렸고 평형 계산을 할 때 몰수가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서 시작한다. 뭐 이런 부분들로 팁으로 알려드렸어요. 19번 정리해봤고요. 오른쪽 20번. 기체의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학 반응식을 보면 A와 C의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고 B가 빠져 있네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 T켈빈에서 T켈빈을 기준으로 실린더에 A기체 Wg과 B기체를 넣었고요. 강철 용기 쪽에는 A기체 Wg을 각각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넣은 후에 실린더 속 B기체의 분압이 3분의 2A템이라고 줬어요. B를 3분의 2A템이라고 제시했고 아래쪽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T켈빈 상황이었고요. 이때 앞쪽에서 B기체의 분압을 3분의 2A템이라고 제시했었죠. B기체의 분압이 3분의 2A템이다. 이 자리에서 B를 3분의 2A템이라고 주면 자연스럽게 A의 경우에는 3분의 1A템, 지금 피스톤이 고정양체가 풀려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1기압이면 안쪽도 1기압입니다. 3분의 1A템이라고 제시한 거고 그러면 압력과 부피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T켈빈 기준으로 PV 값이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T켈빈을 기준으로요. PV를 몰수처럼 생각해서 정리해 보면 3분의 1A템과 3리터인 거니까 곱해주면 1이죠. 그럼 A의 몰수 1을 기준으로 3분의 2A템과 3리터를 곱해서 2, B의 몰수는 2 기준으로 쓸 수가 있고요. 같은 질량의 A에 대한 거니까 여기도 몰수 1을 기준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잘 지켜야죠. 지금 온도가 처음에 T켈빈이라고 제시한 것 자체가 온도를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문제풀이 경험이 쌓이다 보시면 좀 정리가 되겠지만 온도가 보통 일정한 문제는 마지막에 그냥 온도가 일정하다고 주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온도를 제시한 거는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온도를 바꿔가려고 미리 제시하는 거죠. 어쨌든 약속을 잘 지켜서 T켈빈에서 지금 PV 값을 저는 몰수처럼 쓴 거고요. 그 몰수를 앞쪽에 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식 앞쪽에 제가 분자의 몰수를 표시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그럼 PV 값이자 몰수를 쓴 건데요. 꼭지를 열고 온도를 2분의 3T켈빈으로 올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꼭지를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꼭지를 열고 온도를 2분의 3T로 올리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닫았다. 그럼 온도가 2분의 3배가 됐을 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닫았으면 편한 건데 닫았기 때문에요. 좀 상황 정리를 미리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게 PV 값이 4인 거잖아요. 더해주면 전체 PV 값이 4인 거고 전체 PV자 몰수 값이 4인 거고요.
그럼 꼭지를 그냥 T켈빈에서 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전체 PV가 4인 거니까 전체 압력은 1Atm이 됐을 테고 그럼 부피가 4리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를 그냥 단순히 그냥 열었을 때 온도 T켈빈을 기준으로는 부피가 4리터였을 거예요. 잘 쫓아오고 계시죠? 꼭지를 열었을 때는 전체 부피가 4리터인데 온도를 1.5배 해주면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온도가 1.5배가 되면 부피가 1.5배가 되면서 전체 부피는 6리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T켈빈으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게 부피가 6리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꼭지를 닫게 되면 이제는 전체 6리터라고 했을 때 4리터, 2리터가 되는 거니까 전체를 2대1로 몰수는 나눠 갖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전체 PV 값이 4였는데 그건 온도 T일 때고 전체 PV가 4인 상태에서 전체 압력 1Atm인 거니까 부피가 4리터였어요. 근데 그 4리터는 온도 T일 때고 2분의 3T가 되면 전체 6리터. 근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꼭지를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닫고 나면 4리터, 2리터가 되면서 전체 공간을 2대1로 나눈 거죠. 그럼 전체 몰수도 2대1로 나눠질 거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요. 반응은 어느 쪽에서 진행시킨 거냐면 여기서 다시 온도를 2T켈빈으로 바꿨고 강철 용기에서 반응물 A와 B 중에서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키고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혼합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강철 용기에서의 반응인 거니까 아까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4리터, 2리터 상황이 됐다고 했었죠. 그 중에 그러면 전체 중에 3분의 1 쪽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이 값 전체가 반응한 게 아니라 오른쪽 강철 용기에서는 3분의 1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반응한 거예요. 상황 파악을 잘 해주셔야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혼합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했는데 그게 다과정 후의 강철 용기에서요. 혼합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2T켈빈을 기준으로 5분의 4Atm 여기 생략된 부피는 강철 용기니까 2리터인 겁니다. 그러면 양적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반응식의 경우에는 A 플러스 B가 EC가 되는 건데 B만 개수가 빠져 있었죠. 이쪽에 정리해 볼게요. A는 개수가 1이고요. B는 개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EC가 되는 반응인 거고 우리의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요. 지금 T켈빈에서 PV를 몰수처럼 썼었죠. 지금 여기에 이게 몰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몰수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 A가 2몰, B가 2몰인 상태인데 전체 6리터 중에서 2리터, 이 강철 용기에서의 상황인 거니까 처음 가지고 있던 몰수의 3분의 1만 가져와야 돼요. 그럼 A도 2가 아니라 3분의 2, B도 3분의 2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반응을 한 거고 반응이 끝나고 나서는 뭘 알려준 거냐면 2T켈빈을 기준으로 5분의 4Atm이라고 알려준 건데 조심해야죠. 우리의 약속은 T켈빈을 기준으로 PV 값을 몰수로 쓴 거니까요. 2T에서 전체 압력이 5분의 4가 됐다는 건 T켈빈을 기준으로는 5분의 2Atm이라는 거고요. 5분의 2Atm 기준으로 지금 2리터 상황인 거니까 T켈빈에서 PV 값을 몰수처럼 써주면 5분의 3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5분의 4다. 여기까지 식을 잘 정리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되게 긴데 결국 정리해보면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몰수의 상대값으로 썼을 때 A와 B의 몰수의 상대값이 3분의 2. 근데 이 몰수의 상대값은 T켈빈 기준으로 PV 위주로 정리한 거고요. 이 3분의 2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는 5분의 4가 됐다.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가과정에서 실린더의 A의 농도, 다과정 후 강철 용기에서 A의 농도에 대한 건데요. 가과정은 처음 이 그림에 대한 거니까 3리터에 A1에 대한 거 이미 구해놓은 상황이죠. 여기 정리해보면 3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고 다과정 후 강철 용기에서의 상황은 이 상황, 양적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화원에서 양적 관계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접근했을 거예요. 일단 B의 개수는 빠져 있더라도요. A의 개수는 1로 확정이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은 여기서 명확한 게 개수라는 건 결국 자연수로 조건을 써주면 1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그러면 최소값일 때가 1인 거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면 A보다 B가 최소한 같거나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B의 개수를 모르지만 어쨌든 1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A가 이미 최소값으로 1인 상태에서 B는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반응할 때 A보다는 B가 같거나 더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럼 동일한 양을 넣었을 때 A보다는 B가 같거나 더 많이 쓰이니까 무조건 B가 한계 반응물로 먼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B가 한계 반응물로 반응했다를 쓰게 되고요. 이렇게 한계 반응물이 명확해진 상태라면 우리가 가리고 풀기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B는 이미 한계 반응물이 된 상태에서 B의 개수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B를 그냥 이렇게 가려놓고요. 즉 B를 빼고 생각하면 B가 어차피 한계 반응물로 없어지는 거니까 이 5분의 4인 건 A와 C의 합이거든요. 그럼 A와 C만 놓고 봤을 때 처음에 3분의 2에서 시작해서
5분의 4가 된 겁니다. 3분의 2에서 5분의 4가 됐다. 그러면 이 변화가 15로 통일해 볼게요. 15분의 10에서 얘는 15분의 12가 된 거니까 B 빼고 변화량이 15분의 2인 거고요.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1이 증가해야 되는데 15분의 2만 증가한 걸로 봐서 원래는 개수대로는 1 증가, 근데 지금 15분의 2 증가인 거니까 개수의 15분의 2배 반응한 겁니다. 개수의 15분의 2배 반응해야 되니까 1의 15분의 2, 그럼 15분의 2만큼 반응해 준 거고요. 여기는 개수의 15분의 2배, 그럼 15분의 4만큼 반응해 준 거고, 아래쪽에서 검산이 되죠? 이 자리가 15분의 4가 되고, 여긴 15분의 10에서 15분의 1을 빼주면 15분의 8이 되는 거고요. 둘을 더해서 15분의 12가 되는 게 검산이고, 뭐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가려놨던 걸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빼주면 중간이 채워지면서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개수까지 찾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개수의 경우엔 15분의 2일 때 여긴 15분의 10이 반응하는 거니까 지금 1대 5대 2로 반응하면서 이 자리가 5라는 것도 찾은 거죠. 네,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네, 이 자리가 5라는 걸 찾은 거고, 문제에서 근데 이 개수까지 묻진 않았고요. 그냥 A의 농도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마지막 정리만 해볼게요. 그러면 강철 용기 상황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A는 15분의 8이라는 게 나왔고요. 2리터 상황인 거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농도가 되는 거죠. 15분의 8을 2로 나눠주면 15분의 4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가가정에서 실린더에서 A의 농도는 3리터의 1몰, 3분의 1로 써졌고요. 복잡하니까 이쪽에 쓸게요. 분자인 3분의 1이 들어가고, 분모에 들어갈 강철 용기에서 A의 농도는 15분의 8의 2리터 상황인 거니까 15분의 4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약분해주면 3과 15가 약분되면서 5가 들어가고요. 분모의 5분의 4인 거니까 뒤집어주면 4분의 5 형태로 정리가 되죠. 4분의 5.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 중간 과정을 놓고 보면 이런 풀이들 좀 익숙하신 분들, 특히 화원의 양적 관계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좀 아쉬운 건 화투 개념 수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뭔가 좀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이번에 202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개정 이후에 평가원 문제들은 화투 강의를 다 촬영하려고 해요. 촬영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요. 여러분한테 팁이 될 만한 것들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